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추천해드리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하신 뒤에 검색어에 서울경제TV 입력하시면 다양한 채널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채널들도 보실 수 있지만 제일 상단에 실시간 스트리밍이 보이실 겁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에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도 종목 상담 이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들 유튜브 채널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일단 낙폭 많이 줄였네요. 전 시간대보다 2149포인트대까지 올라오면서 2150포인트 턱 밑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2134까지 빠졌던 시장이 지금 2150포인트 부근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장 후반에 낙폭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현재 보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여전히 기관이 많이 팝니다. 1793억 원. 일단 내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선물 시장에서의 특히 움직임이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이 수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기관이 1793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개인,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754.14, 이제 약보합권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조만간 빨간불이 다시 보일 수도 있을 정도까지 올라왔는데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755 향해서 현재 달려가고 있고요. 758 장중에 빨간불 출발해서 파란불 보였다가 다시 빨간불 보였다가 파란불. 오늘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면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기관은 전 주체가 또 삽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전 주체가 오늘 골고루 매수하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전 주체가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인은 399억 원 매도합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오름세를 보입니다. 일단 크게 오르진 않고요. 1원80전 올라가면서 강달러 오늘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전화 연결이 잠시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보시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낙폭을 축소시키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이 0.48% 하락, 현대차가 12만 2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총 상위주들 오늘 부진하긴 합니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네이버가 상승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일 아무래도 YG엔터의 승리발 이슈 게이트에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YG 2대 주주가 네이버입니다. 그러다 보니 네이버가 어제 그 좋은 장에서도 반등이 나오질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1.39% 올라갑니다. LG화학부터 한국전력까지 빠지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의 지수 변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당연히 움직이는데 일단 뭐 LG생활건강부터 SK텔레콤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LG생건이 오늘 130만 원대 다시 뚫고 올라갑니다. 일단 49,000원이나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주들 오늘 그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정밀한 팀장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흐름 먼저 짚어볼까요? 네,
먼저 오늘 시장 동향 전반적으로 이제 특징과 오후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좀 기대감과 경기 불안 심리가 다소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수급이나 이런 이제 증시 상승세는 나쁘진 않은데, 다만 이제 국내 증시의 수급의 영향으로 요새 며칠 새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난밤에는 이제 보잉 737 맥스 모델의 연이은 사고로 이제 다우지수 하락에 불확실성이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외에는 이제 큰 부분이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로 지수 하락을 부추긴 오후전장에 비해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외인들이 이제 개인과 함께 매수세에 가담을 했습니다. 기관만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약세 업종으로는 운수장비, 전기전자, 전기가스, 그리고 광세 업종으로는 의료, 정밀, 종이, 이제 섬유 의복업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운수장비나 이제 운수 창고업이 매수 우위세를 보이고 있고, 의약품 쪽에서 매도 우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강달러로 실적 기대감의 의료주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동반 매도세를 했던 이제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장세 들어서면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지만, 기관이 이제 사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방송 서비스, 비금속, 인터넷 업 등에서 다소 내림세를 보이고 있던 반면에 의료 정밀이나 음료, 담배업 등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딱 하루 만에 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반등에는 다소 인내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몰리는 이제 필수 소비자라든지 유틸리티 업종으로 좀 대응을 해 보심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지수를 이끄는 반도체가 반등하기 전까지 외인과 기관의 동시에 매수하고 있는 업종에 좀 더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5일 이후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늘린 업종 중에서는 업종 중 이제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는 업종으로는 디스플레이나 이제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이쪽 필수 소비재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와 함께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좀 늘고 있는 신용융자 잔고가 종목 장세가 왔다라는 걸 좀 다소 방증을 하기 때문에, 신용융자 잔고가 정고점에서 1조 원 정도밖에 여유가 남아있으면 이제 개별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을 좀 더 살펴보시면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그렇다면 좀 지켜볼 만한,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저는 좀 환경 쪽에 가장 좀 최근에 이슈가 좀 더 되고 있으면서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위닉스 추천드립니다. 아마 최근에 모든 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에 대한 이제 심각성 인식입니다. 공기청정기가 과거에는 선택적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필수 아이템으로 되고, 오히려 이제 가전제품이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반대로 근 3년 동안 오히려 공기청정기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코스닥 150 지수와 여기 자유소비재 부분의 업종 지수 등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도 좀 더 알려졌지만, 이와는 이제 별도로도 위닉스의 공기청정기 온라인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17% 급등이라는 엄청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위닉스가 좋은 주가 상승도 보이고 있지만, 단순한 가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매월 월별 기준 공기청정기 판매량이나 이제 매출 모두 계속적으로 신기록을 이제 경신 중이라는 부분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 2월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에서 66%, 관련 매출은 97% 증가를 하였고, 위닉스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 수준이었는데, 2015년에 공기청정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뛰어든 뒤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2016년에 10%, 이제 2017년에 20% 수준으로 매년 급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이라든지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이제 디자인까지 함께하면서 앞으로의 시장 부분에서도 좀 더 차별화된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제 위닉스와 비슷한 가격대로 중국 샤오미가 나와 있는데, 경쟁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인. 하지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샤오미와의 이런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더 대두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참고로 위닉스 같은 경우에 공기청정기 필터 등급이 뭐 보다 작은 미세먼지를 이제 99.95% 막아주는 그런 샤오미보다 훨씬 높은 등급을 받으면서 거기에 이제 애플 서비스 기간도 늘리면서 아무래도 앞으로의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제 호응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닉스 추천드립니다. 네, 위닉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자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직권 역삼 지점의 정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루인스앤클로이 김태성 이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꽉 찬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 소장님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저는 E1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예. 이렇게 안정적이고 안 가는 종목도 결국 이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움직일 수가 있다. 이런 주식의 운명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답답해서 안 하던 사람들이 이걸 쫓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 한국내화라는 종목이 10년 동안 주가가 제자리에 있었는데 느닷없이 남북경협으로 얽히면서 내함을 만들던 업체예요. 이게 막 3,000원에서 10,000원을 갔거든요. 거래량도 진짜 없었는데, 그쵸? 거래량 보세요. 2018년 말부터 2019년 터진 게 이거 20년치 합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그쵸? 그래프가.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오는데 지금 E1도 약간 그런 기미가 지금 보이는 게 일단 지금 3월달에 발생된 지금까지 3월달 현재 다 안 지났는데 중반도 안 지났는데 지금 나온 거래량이 육안으로 봤을 때 작년 1년치를 다 합쳐야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한국내화 같은 게 지금 그 시대의 흐름이 만들어낸 테마 때문에 얽혀서 이렇게 됐다. 이원도 지금 이제는 이게 미세먼지에서 이게 계속 반복인데 이 수소차 테마도 그렇고 정치 테마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처음에 대장주가 딱 등극을 하잖아요.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대장주가 등장을 해서 어느 정도 급등을 한 다음에 1차 급등이 마무리된 다음에 이제 갑자기 그 테마에 관련된 다른 것들이 열심히 찾기 시작해요. 그쵸? 이른바 후발주. 그래서 막 주변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그게 확산된 것들이 뜬다가 그 다음 대장주가 쉬고 있었던 그 순간에 다시 또 대장주가 떠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해파리 같은, 해파리가 오물렸다 폈다 오물렸다 펴면서 헤엄을 계속 치잖아요. 약간 그런 거예요. 테마주는 막 오물었다 폈다 하면서 대장주에서 후발주, 대장주에서 후발주 그걸 왔다 갔다 하다가 다른 쪽에서 더 큰 해파리가 나타나면 그 해파리가 어떻게 돼요? 옴짝달싹 못하고 쭈그러들잖아요. 그거는 되게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제 미세먼지 테마주가 딱 떴잖아요. 나머지 뭐 수소 테마나 정치 테마나 약간 저 옆으로 해파리들처럼 이제 쪼그러져 있죠. 다른 해파리들처럼. 미세먼지 해파리가 지금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미세먼지 해파리는 지금 어느 순간이냐면 대장주가 일단 떴어요, 한번. 뭐 공기청정 관련주라던가 마스크 관련주라던가 이런 게 폭등을 했다가 이제 점점 확산이 되고 있어요, 옆으로. 그러니까 이게 확산이 되는 거에는 뭐에 또 이제 소스를 더해주냐면 정부 정책이 나오고 정부 정책에 맞춰서 대기업들이 어떤 활동을 시작해요. 이게 너무 유사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세세하게 잘 파악하는 사람들은 이 테마가 형성되는 초기에 들어가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 흐름을 대충 지금 얘기를 드리면 정부의 정책이 일단 나왔어요. 제가 일단 그 타이틀을 준비할 때는 LPG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계획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까 12시쯤에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표결에 들어갔고 통과가 됐어요. 뭐 다른 것에서는 싸우지만 여기서는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 여야가 통과가 되었는데 내용이 그냥 대표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LPG 차량을 이제 팔겠다 일반인들한테. 그동안 지금 뭐 택시에 LPG 차량 있고 그래서 LPG 충전소 가면 다 택시 서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장애인에게 일부 허가해 준 거 그리고 7인승 이상 차량 중에서 레저용 차량 큰 것 중에 LPG 차량 되는 거 일부 있었고 그거 말고는 일반 승용차에서 LPG를 장애인이 아닌 이상 살 수가 없었는데 그걸 풀었다는 거죠. 지금 평균 가격이 LPG 평균 가격이 797원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그 일반 기름, 가솔린에 비해서 지금 60%밖에 안 돼요. 가격이. 그러니까 물론 이게 유류 세금이 적어져서 당연히 이걸 올리는 거는 지금 뻔한 사실인 것 같긴 한데, 그쵸? 당연히 다 그러면 LPG 차량 살 텐데 그러면은 유류세 적어지는 거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되게 쌉니다, LPG가. 그래서 LPG 차량 풀린다는 거는 1982년에 도입된 이후에 LPG 차량이 도입된 이후에 처음으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시대적 흐름이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푸는 것도 나타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해파리 얘기해서 계속 하자면 지금 해파리가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까지 간 거죠. 공기청정기, 마스크 이런 거에서 시작하다가 이제 미세먼지가 많아질 것 같으니 LPG 차량을 푼다. 여기까지 가서 이제 이것까지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겉에 변두리까지. 그래서 지금 이온이 오르는 지금 그 초기인데, 그래서 지금 이 액화석유가스 이게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일반인한테 안 풀렸다는 이유로 이제 풀릴 것이다. 그래서 LPG를 판매하고 있는 이원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원은 이 말도 안 되는 PER, PBR을 갖고 있어요. 일단 작년 기준으로 PER이 4.6이고 바이오주 중에 5,600배도 있잖아요. PBR 0.3배예요. 엄청난 자산 가치가 있는, 이 지금 시가총액에 비해 자산 가치가 높은 회사고 PER, PBR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이슈가 들어와서 뭐 2-3배를 간다고 한들 지금 저 PER, PBR이 변동을 해봐야 얼마나 변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런 부분이 강점이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이런 그 잔잔한 바다 같은 거래량을 폭풍으로 일으킨 게 그런 정부의 정책이란 거죠. 그리고 아까 대기업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LG전자가 초중고교에 무상으로 공기청정기 제공하기로 했는데, 아까 그 특별법 통과될 때, 안전관리사업법 통과될 때 같이 통과된 게 또 초중고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청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정부가 나섰죠. 정책을 내놓죠. 대기업도 다 들어오고 있죠. 그럼 이제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 수소차 테마나 정치 테마나 남북경협 테마에서 본 것처럼 똑같아요. 이제 미세먼지 테마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먼지가 지금 태풍이 될 가능성이 지금 씨앗을 막 여기저기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원까지 지금 간 거고, 그래서 이원도 지금 주목해야 된다. 지금 이 잔잔한 파도에서 처음으로 폭풍우가 몰아칠 때 이 굉장히 그 거래량과 함께 이목이 쏠리면서 급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모든 기반이 지금 갖춰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기름을 팔아야 되는데 LPG가 좋으면 LPG도 몰리잖아요. 그럼 정유회사는 안 좋죠. 영업이익률도 그거 별로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정유회사는 선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유회사 입장에서는 이 LPG가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발생시킨다, 친환경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가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질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원이 정부 정책에 수혜를 받을 거라는 거죠. LPG 차량이 지금 일반인이 살 테니까 곧. 그래서 손절가 63,000원, 목표가 8만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KC 코트레일입니다. 앞에서 이제 미세먼지의 그 대장주부터 시작해서 퍼지는 과정까지 자세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KC 코트레일은 핵심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배경은 얘기를 드렸고, KC 코트레일은 먼저 움직였죠. 이원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핵에 있어요. 해파리의 핵에 있고 날개를 펼칠 때 이원까지 갔던 거고, 이제 KC 코트레일이라든가 위니스 처음에 움직였던 하츠 이런 게 쉬고 있다가 또 오므릴 때 다시 또 얘네가 강하게 움직이겠죠. 지금 그런 과정이 몇 번이 반복이 돼요. 테마가 이제 극성에 달할 때까지. 아직 극성에 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KC 코트레일은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이 대기오염 방지 설비, 집진기, 탈황, 탈질 설비, 자, 이런 것들 갖고 있고, 2015년 이후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KC 그린홀딩스와 KC 코트레일의 지주회사고요. KC 코트레일이 그중에서 가장 환경 쪽에 특화된 가장 그 핵심 자회사입니다. 집진 효율이 99.9%, 거의 다 걸르는 거죠. 이상되는 고효율 건식 전기 집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 시장 내 영향력 확대를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최근에는 또 뭐를 개발했냐면 터널과 지하 공간의 미세먼지 제거하는 장치. 지금 다들 인터넷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 터널에 갔을 때 그 창문을 잘못 열면 이제 거기서 이제 폐암에 걸릴 정도로 먼지를 마실 거다, 꼭 문을 닫아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거기서 터널 안에 먼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KC 코트레일이 그거 제거하는 기술까지 개발했고, 기술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중국과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정부 정책에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주식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입김이 어디로 향하는지 잘 눈여겨보면 거기 돈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죠.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중국과 협의를 해서 뭐 인공광우 실험을 하던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발전시키던 협의를 해라. 협의를 하고 협약을 맺거나 뭐 합작을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 앞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될 건데 KC코트렐은 이미 그 기술력이 있고 그 사업 쪽으로 지금 맞닿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자, 그런 모든 배경과 함께 기술적으로도 너무나 의미가 있는 지금 모습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뒷 스토리들이 더 힘을 더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뭐 하향 추세선을 그어보면 한 번도 뚫지 못했던 2013년까지 계속 맞고 떨어지다가 지금 완전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땐 주목을 해야죠. 이게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오면서 뭔가 있구나. 그쵸? 거래량이 늘면서 이걸 돌파를 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2원까지 갔다가 다시 오므러지면서 들어올 때 결국 처음에 갔던 애들이 다시 강하게 가게 됩니다. KC코트렐 같은 종목이죠. 또 지금 눈여겨봐야 되고요. 손절가 6,900원, 목표가 9,000원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SK가스입니다. 자, SK가스는 2원하고 같은 라인에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SK가스는 2원보다는 그래도 계단식으로 쭉 상승을 해왔죠. SK가스가 2원보다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고 다른 쪽으로 신사업을 펼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PER이 예를 들어 2원보다 한 2배 정도 돼요. 근데 이거 PBR은 또 0.56배. SK가스든 2원이든 갖고 있는 기반 시설이라든가 땅값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PBR 1배만 가도 지금 막 2배, 3배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PER도 8배 정도 그 2원보다 높은 이유는 이 어떤 신사업에 대해서 SK가스 좀 더 쳐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그 적용이 되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그 아까 안전관리사업법이 변경이 되면서 LPG 차량이 일반인들에게 팔리게 되었고 LPG 차량 배출가스가 평균 등급이 1.86이다. 휘발유 경유 대비 낮은 수준이다. 물론 아까 이산화탄소가 더 많다던가 미세먼지 발생시키는 가스가 더 많이 나온다. 이게 정유업계의 어떤 그런 판단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LPG 차량이 일반인한테 팔리기 시작할 거다라는 이 타이틀이 너무나 지금 강력하게 먹히기 때문에 SK가스와 이원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K가스 이원 기본적으로 PBR이 너무나 낮아서 지금 뭐 장부 가치로만도 그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상승이 일어나도 부담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들어왔을 때 급등하는 거가 다른 테마주가 엉뚱하게 급등했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도 지금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손절가 88,000원, 목표가 1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롯데칠성입니다. 자, 롯데칠성 지금 이제 지금 180만 원 정도 가까이 있어야 한 주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7만 원대로 낮아지게 되는데 액면 분할을 해서 지금 최근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미 롯데제과는 시행을 했고요. 오리온, 아모레그룹 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이제 액면 분할한 뒤에 떨어지니까 뭐 음모론도 불었죠. 외국인 기관이 떠넘겼다. 개인들한테 싸니까 사라고 꼬시면서 다 넘겼다. 자, 물론 단기적으로 맞을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 사업이 잘 되고 기업이 성장을 한다면 결국에는 올라요. 단기적으로 당연히 외국인 기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고 개인이 사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외국인 기관이 다시 삽니다. 회사가 좋다면.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세에 있는데 액면 분할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삼성전자는 하락세에 접어들 때 그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락을 불러일으켰고 롯데칠성은 그때 삼성전자와 완전히 그 차트를 돌려놓은 거랑 똑같거든요, 지금. 바닥에 뭐 헤드앤숄더를 거꾸로 해놓은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리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60개월선을 돌파하는 가운데 그 소식이 나왔다는 거. 지금 제 생각에 액면 분할 하기 전에 200만 원 가까이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칠성을 지금 액면 분할 하기 전에 사서 오히려 액면 분할이 지금 되기 전에 팔고 나오는 게 어떤가. 만약 정말 그런 걱정이 된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이다 등 탄산음료가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잘 팔리고 있어요, 지금. 외식, 배달 앱 등을 통해서. 그리고 아이시스 처음처럼 시장 점유율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3다수가 안 돼요. 지금 농심이 3다수를 지금 농심이 3다수를 놓친 다음에 백산수를 갖고 3다수를 지금 놓친 거를 아쉬워하면서 백산수를 열심히 팔고 있는데 3다수는 또 이제 나름 예전에 농심이 할 때보다 안 돼요. 그래서 아이시스가 의외로 잘 되고 있고 처음처럼 또 지방 소주가 부진해요. 지금 무화계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처음처럼 의외로 지금 수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맥주로 약간 좀 휘청이었던, 그쵸? 피치 괜히 했다가 좀 약간 그랬는데, 아이시스랑 처음처럼으로 만회를 하고 있고, 사이다는 여전히 스테디셀러다. 그리고 물가 인상에 따라 가격 인상이 되니까 좋다.
콜라가 없어도 사이다가 있어요. 그래서 롯데칠성이 그런 부분에 액면분해 효과까지 해서 200만 원 가까이 지금 액면분해 전에 저는 도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 169만 원, 목표가 200만 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태광산업입니다.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었던 종목이죠. 좋은 걸로 말고 나쁜 쪽으로. 그 대주주를 보시면 아시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주가는 아주 좋아요. 지금 유일하게 이제 100만 원짜리가 태광산업하고 아마 롯데칠성 요거 남고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풍도 100만 원인데 내려가서 지금 태광산업은 지금 한진그룹 경영진 리스크 이거 이후에 주주 행동주의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진카를 뭐 인수를 많이 하고 국민연금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런 한진그룹의 나쁜 그런 습관들, 그런 태도들을 바꿔서 질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자, 이런 것들로 위기를 느끼는 게 어느 기업인가, 이 기업일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요. 생각을. 사회면에 많이 나오는 회사 선택하면 돼요. 사회면에. 한진그룹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그 다음 태광그룹이 많이 또 나오고 있죠, 지금. 뭐 그 치킨집도 나오고 하나, 그쵸? 뭐 피자도 나오고 이랬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 태광산업이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 상장된 것 중에 그럼 위기의식을 느낄 수가 있겠다. 그쵸? 주주 행동주의가 강화되고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되면 주주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 회사를 질적으로 변화시켜 보겠다. 그러면 변화를 시키면 주가에 좋은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태광산업은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 그 150만 원 라인, 150에서 160만 원 라인이 지금 저항인데 2007년, 2011년, 2018년 다 그랬는데 자, 여기를 지금 그런 소식과 함께 뚫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100만 원짜리 다 없어지고 있죠. 태광산업도 액면 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바라보고 오히려 지금 몇 안 남은 황제주를 사는 전략이 유효한 게 아닌가. 초고가적 황제주를 마지막 황제, 영화처럼 마지막 황제를 모시는 마음으로 사서 액면 분할 소식이 나오기 전에 팔면 시세 차익이 크지 않을까. 그런 한번 그 논리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절가 150만 원, 목표가 180만 원입니다. 사실 이쪽 테마를 뭐 굳이 찾지는 않지만 액면 분할 이슈가 있을 만한 회사를 최근에 좀 있었기 때문에 찾아서 트레이딩을 해보는 방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김태성 이사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갈까요? 네, 일단 저도 오늘 5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첫 번째 종목으로 셀리드라는 기업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강한 힘을 유지하고 있는 업종을 보게 되면 반도체 RT보다는 지금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그중에 뭐 제약바이오를 굳이 우리가 좀 나눠본다라고 한다면 바이오시밀러 쪽과 또 임상과 신약이 기대되는 쪽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 특히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약가 인하라고 하는 이런 부담감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역시나 임상이라든지 신약이 기대되는 기업들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기세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뭐 오늘 또 신라젠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지금 이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이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임상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일 장을 마치고 나서 4분기 실적이 나왔죠. 4분기 실적은 그리 좋지 않은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제약바이오는 특히 임상이라든지 신약 관련 기업들은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셀리드는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전체 계좌 포트에 제약바이오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만약에 포트에 제약바이오가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셀리드라는 기업을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65,000원을 좀 제시 드리면서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밀렸을 경우에는 5만 원까지 지켜보시다가 5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정리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역시나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 또 KM제약을 가지고 왔는데요. KM제약은 구강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인들이 쓰는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유아용품 관련 이 구강치료제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타요라든지 이 뽀로로라든지 뭐 이 유아용품 이 캐릭터들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또 미세먼지가 또 많이 불다 보니까 마스크도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 이 KM 제약이 전문적으로 좀 생산하는 비중이 가장 큰 모기 기피제가 이제부터는 또 많이 팔릴 그 시즌이 왔기 때문에 여러 제약 바이오들 중에서도 KM 제약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KM 제약 지금까지 주가의 모습도 실적적인 부분도 그리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이제는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 할 때가 됐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종가에 매수하시면 굉장히 좋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4,000원을 드리겠지만 5,000원까지도 충분히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손절가는 짧게 3,2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정리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로보티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형 로봇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 로봇 관련주들이 반복 작업에 익숙한 로봇 관절 쪽에 좀 치중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로보티즈가 만드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로봇이라고 할 수 있죠. 제품을 이송해주고 혹은 접수를 받아주고 또 길을 안내해주는 이런 로봇을 만드는 게 로보티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 정부 정책에 맞는 업종과 섹터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수소차가 붙었고 또 이제 그 다음으로는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한글과 컴퓨터와 같은 또 로봇 관련주들의 힘이 붙은 상황인데 그러한 힘 그대로 이어서 이 로보티즈도 앞으로 이 성장성을 기대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타 다른 로봇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로보티즈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오늘 종가에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수하신 분들은 짧게는 2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으셔도 괜찮고 2만 원이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25,000원까지도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중장기 관점으로 봐도 저는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한화손해보험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화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주가의 흐름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최근에 현대차에서 새로운 모델과 리모델링 되는 모델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소나타도 그렇고 팰리세이드도 그렇고 이런 흥행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들이 출시가 되고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하나손해보험이 최근에 이 현대차와 합심해서 이제 이 보험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여타 이 보험주들 중에서도 앞으로 가장 또 고객 수를 빠르게 확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충분히 실적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에서도 앞으로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더 개선이 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손해보험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종가에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종가에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짧게 6,000원 잡고 가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5,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상하프론테크를 가지고 왔는데요. 상하프론테크는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전기차 관련 기업이기도 하면서 또 최근에 ETE라는 멤브레인 제품을 좀 만들면서 다시 한번 수소차 관련 기업으로 엮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나 여전히 이 성장 모멘텀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삼성 SDI에 납품하고 있는 이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상하프론테크 그동안의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면 이제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내줄 수 있는 충분한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역시나 지금 또 미세먼지가 화두죠.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일수록 전기차도 물론 시장에서 강한 관심을 받겠지만 지금 수소차가 굉장히 강한 관심을 받았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 할 수 있는 성장성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긴 호흡으로 2만 원이 돌파하면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목표가는 2만 원 이상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밀렸을 경우에 역시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올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16,0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또 시간 조정, 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16,000원 이탈 시 현금화 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하프론테크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 농심 접근해봤는데 요즘에 음식료 업종들 괜찮잖아요. 네, 농심 좋네요. 어땠습니까? 지금 계속 좋아요. 지금 일단은 가격 인상이
기본적으로 음식료 업종들은 가격 인상이 되면은 그 성장 동력이 되고요. 기본적인 성장 동력. 거기다 플러스 알파들이 있어요. 뭐 해외 진출이니 신상품이니. 근데 지금 신라면 겉면이 농심이 잃어버렸던 어떤 성장 동력을 지금 찾아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일단 신제품으로 도전을 해야 돼요. 지금 하이트 진로도 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버금가는 각오로 만들었다고 지금 테라라고 내놨잖아요. 왜냐면 하이트 진로가 지금 완전 자존심 짓밟힌 거 아시죠? 카스한테. 예전에 비슷했는데 지금 다 카스밖에 안 먹어요. 편의점 가면은, 그쵸? 지금 내놨는데 어쨌든 그걸 돌파하려면 무조건 신제품을 내놔야 돼요. 근데 더군다나 그건 2위 입장인데 농심은 1위잖아요. 근데 1위인데 거기다가 겉면을 추가해서 더 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풀무원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풀무원이 먼저 원래 겉면 시장 진출했는데 갑자기 잠잠하던 걸 농심이 깨워버렸으니까. 근데 지금 이건 좋은 게 맥주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 맥주가 해외에서 팔리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 100을 가지고 6대 4니 7대 3이니 요거 싸움하고 있으니까 피가 터지는 거고, 신라면이라던가 라면 시장은 얘기가 좀 틀려요. 해외 진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매운맛이 먹히고 있고 겉면 시장이란 게 우리나라의 시장의 파이를 또 올릴 수 있는 지금 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심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음식료주 중에 관심 있는 분들 음식료주 다 좋은데 신라면, 라면 시장의 어떤 그 새로운 그런 어떤 돌풍 이런 거에 기대서 해보실 분들은 지금 30만 원 돌파하기 전에 바로 직전이거든요. 500원 남았어요. 마디지수 때 돌파하면 바로 35만 원대 진출할 것 같기 때문에 농심을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농심 지금 괜찮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예, 오늘도 음식료입니다. 롯데 칠성입니다. 자, 삼성전자 가지고 워낙에 그 뭐 당했다, 이거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그 바로 전에 사는 건 어떤가,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액면 분할 효과가 액면 분할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액면 분할, 예를 들어 170만 원짜리가 17만 원 된다고 해서 롯데칠성이 갑자기 사이다를 안 팔고 콜라를 판다고 롯데 콜라를 내놓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내용에서 변화가 없는데 그냥 이 효과인데, 보이는 효과가 극대화될 때는 언제겠어요? 액면 분할이 이루어지기, 거래 정지가 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급등할 때 단기적으로 그 안심이 안 되시는 분들은 초장기적인 그런 흐름에 기대해서 그런 시간이 너무 두렵다 그러신 분들은 짧게 하시면 돼요. 바로 이 직전에 액면 분할 지금 소식이 나와서 기업 가치랑 전혀 상관없이 단기적으로 이 효과 때문에 움직일 때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 생각은 액면 분할 전에 일단 급등을 하고 액면 분할이 막상 되고 나면 약간 주춤거리겠죠. 오리온처럼. 근데 오리온은 결국 실적 때문에 가는데 그게 싫고 그 조금 다치는 것도 싫다. 그럼 요때 하시라고요. 요때. 바로 지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칠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액면 분할 이슈로 움직일 때 미리 선점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태성 이사는 쇼박스 단기 접근해봤는데 어땠습니까? 네, 제가 일단 지난주에 방송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가 아닌 지지난주죠. 2주 전에 좀 말씀드렸던 기업입니다. 뭐 쇼박스가 그동안에 내놓았던 대다수의 작품들이 흥행하지 못하고 또 이제 실적이 그리 좋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제 이번 달 말에 개봉되는 돈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벌써부터 지금 반응들이 좀 괜찮은 걸로 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이 쇼박스에서 유통시킨 이 영화 중 올해 이제 영화 다수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좀 강한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더욱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 지금 한 5% 정도 수익권이 있을 텐데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혹시나 이제 쇼박스에 관심은 있었으나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전히 만약에 오늘 접근하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뭐 4,000원이 되겠죠. 뭐 4,000원에 도달하게 되면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또 이제 돈이라고 하는 영화의 나중에 차후 흥행 성적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 매매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박스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는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입니까? 네,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강했던 업종의 제약바이오였는데 오늘 또 제가 제약바이오를 내세우자니 또 장 막판에 제약바이오주들의 좋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대내외적 이슈를 좀 챙겨보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가지고 보면 반도체 IT가 오히려 더 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IT보다는 제약 바이오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 이 말씀드렸던 5종목 중에 셀리드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셀리드 좋지 않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뭐 상승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여럿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제약바이오 혹은 가스 관련주들, 미세먼지 관련해서 또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이제 셀리드를 오늘 이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리드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예, 그 제 포트폴리오 종목이네요. 이원. 예. 이원. 하고 보니 제 거였어요. 이원이 지금 거래소 상승률 상위 3위인데요. 자, 이게 특징일 수밖에 없어요. 이원을 포함해서 그냥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까 해파리 얘기 드렸는데 지금 해파리가 한 번 처음 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세먼지라는 해파리가 처음에 이제 그 공기청정기나 미세먼지 마스크, 미세먼지 닦는 청소포 여기에서 시작했다가 우리 일상 속에서 바로 손을 쓸 수 있는 걸 시작했다가 이제 어떤 정부 정책의 수혜주로 되는 주변까지 확산되고 있는 처음이다. 지금 보면은 거래소 시가총액이 아니라 상승률 2위 모토닉 17.36%. 이게 현대기아차 LPG 차량의 차량용 부품 납품하는 회사고요. 이원 LPG 가스를 파는 회사 15.86. 6위 SK가스 그 가스 파는 회사. 그리고 KC 코트렐 집진 설비 만드는 회사. AJ 렌터카 모토닉과 함께 LPG 차량용 부품 납품하는 회사. 자, 지금 상승률 20위 안에 죄다 미세먼지 해파리가 옆으로 펼쳐놓은 그 주변주들 다 움직이고 있고 오늘 법안이 통과되었죠. 자, 이게 오늘의 특징입니다. 거래소의 특징을 이보다 더 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싶고요. 20위 안에 다 포진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서 얘네가 한번 가고 나서 또 미세먼지 관련주에서 처음으로 갔던 공기청정기, 마스크 뭐 이런 거 또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래소 지수는 마이너스지만 중소형주 혹은 개별 이런 미세먼지 관련 테마는 더 강력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늘 장의 특징이기도 하고 당분간 이게 특징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쪽 섹터를 눈여겨보시면서 잘 공략을 하면 지수가 내려가더라도 수익은 나는 장세를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미세먼지 테마 안에 있는 종목들인데 이제 그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세분화가 되고 있다. 오늘은 LPG 규제 완화와 관련된 이슈들로 움직였다라고 특징을 설명해 주셨고요. 김태성 이사는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네, 일단 오늘 이제 앞서 신 소장님께서 올라간 기업을 좀 체크를 해주셨으니까 예. 저는 이제 오늘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보이면서 빠진 기업 중에 하나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신라젠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 신라젠은 오늘 문제뿐만이 아니고 어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기업이죠. 아무래도 이제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는 간암 치료제인 팩사백이 임상 3상이 조금은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도 좀 흔들렸던 모습이고 또 오늘도 동일한 매체를 통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장 출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가 또 장 후반 갈수록 계속해서 낙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다라는 겁니다. 뭐 신라젠이 원래부터 이 7만 원, 8만 원, 10만 원 하던 기업이 아니었고요. 뭐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10,000원 가격대에 형성돼 있던 기업이었는데 뭐 제약바이오 열풍이었죠. 열풍이 불면서 10,000원에서 15,000원 하던 기업의 주가가 10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7만 원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또 기대감을 올랐던 부분이 만약에 더욱 좋지 않는 결과로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7만 원에서 얼마까지 빠질지는 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하방이 열려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극단적으로 좀 예를 들긴 했지만 이렇게 제약바이오들 중에 기술력은 있지만 또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늘 사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낮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오늘 또 저가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 혹은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약바이오 특히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겠고요. 사실 예전에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반도체에도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작년에 반도체 IT 고점 논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점 논란
뭐 지금이 고점이라고 누가 하나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레포트 한두 장이 나오다 보니까 이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거기에 따른 차익 매도 혹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반도체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또 이런 신라젠 결국 좋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특징주로 신라젠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라젠이 최근에 이 임상과 관련해서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 이 실망 매물들 나오면서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다. 조심해야 될 시점은 맞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옥석 관리기 얘기인 것 같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3509번님 녹십자 랩셀 49,500원에 비중은 30%.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 뭐 6, 7만 원까지 가져가도록 하죠. 야, 뭐 100%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까 신약 개발 업체들의 딜레마는 다 그거거든요. 지금 현재 캐시카우가 없어서 재무제표도 엉망인데 거래소 코스닥에서 받아줬어요. 미래 성장성을 보고. 근데 R&D 비용이 더 이상 없어요. 총알이. 그러면은 신약도 실패하고 총알이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와중에 임상 1상이나 2상의 결과를 갖고 다국적 제약사가 비싸게 기술을 사가주면 다행인데 안 사가고 계속 시간이 늦춰지고 개발할 실탄은 떨어지면 더 이상 개발할 수가 없고 포기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해 안정적일 수 있는 건 캐시카우가 확실한 업체들. 녹십자 랩셀은 세포 치료제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긴 한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흑자가 났냐 조금이라도 계속 흑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냥 플러스로.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제대열 은행 혹은 검체 검사 서비스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캐시카우가 발생돼서 세포 치료제에 신약 실탄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확실히 탁월하게 뭐 튀어서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기본적으로 버는 캐시카우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약간 안정적으로. 그래서 검체 검사는 뭐 병원에서 혈액 아니면은 그 뭐 대변 소변 채취해서 뭐 검사하는 서비스 그걸 옮겨주는 건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있는 데다가 그걸로 R&D를 열심히 해서 세포 치료제에서 신약 개발이 되거나 그걸 기술 수출을 하게 된다. 그 이슈가 터지면 또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안정적인데 폭발적인 이슈도 잠재되어 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사이 좀 그 정도 목표가로 해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만 짧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7938번님 81,100원에 비중 20%. 증권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재미있는 업종은 아닙니다. 예. 아무래도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아서 그렇게 재미가 있는 있는 업종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문의 주신 투자자분의 매수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뭐 현재가와 지금 매수가의 괴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지금 증권주들이 올라가기에는 이제 모멘텀이 지금 하나가 또 있죠.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있는데 설 연휴 전에 분명히 설 연휴가 끝나면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하겠다라는 정부의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좀 발표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거래세 폐지에 대한 이 긍정적인 뷰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면서 또 이러한 뉴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증권주들은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 보유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는 9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9만 원이라고 한다는 건 최근 형성했던 박스권 상단의 가격이기 때문에 9만 원을 도달하면 전량 매도하자라는 이야기보다는 9만 원 부근에서 보유 물량의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시고 9만 원 돌파 여부를 보면서 남은 물량 매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에 대한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마감지수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코스피가 2150포인트대까지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약보합권대까지 다시 올라왔는데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52 출발해서 2134까지 빠졌던 시장이 크게 보면 또 V자 모양이 보이긴 하네요. 크게 이제 보합권 수준까지 다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포착이 되는데 수급 주체 변동이 생겼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앞두고 기관은 오늘 열심히 팝니다. 1733억 원 현선물 시장에 모두 파는데 특히나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뭐 한 군데도 빠짐없이 모두 매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개인 외국인 소폭씩 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1위부터 5위 여전히 빨간불은 없습니다. 현대차가 시총 4위로 올라왔고요. 셀트리온이 시총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모두 빠지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체크합니다. 포스코 한 종목만 올라갑니다. 네이버는 결국에 상승해서 보합권까지 다시 내려오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봅니다.
코스닥은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소폭이지만 755.06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은 오늘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움직이면서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변동폭은 크진 않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코스닥은 강합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은 팝니다. 기관은 거래소와는 정반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전 주체가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전 주체가 순매수 지금 포지션 잡고 있고요. 개인의 매수세는 좀 약해졌습니다. 일단 지수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개인은 매도하는 물량들이 지금 나오면서 142억 원대까지 순매수 물량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이고요. 바이로메드가 지금 뭐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3.58% 오늘 또 신고가네요. CJENM, 신라젠, 포스코캠텍 나오는데 신라젠과 바이로메드가 명암이 확실히 엇갈립니다. 신라젠은 임상 실패 관련된 얘기들 뭐 여러 가지 신약과 관련된 부정적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총 4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포스코캠텍 65,500원 거래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오늘 조정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코롱티슈진 1%대 조정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과 펄어비스는 강보합권, 메디톡스는 보합권 수준에서 오늘 시장 마감이 예상이 되는데요. 전일장에서 크게 올랐던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숨고르기에 들어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9만 원 초반 찍고 반등에 성공한 이후에 조금씩 다시금 우상향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신일섭 소장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거래소는 마이너스, 코스닥은 플러스인 게 일단 이 시장을 대변해주는 간판적인 그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래소는 역시 중소형주는 플러스였고 대형주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계속 강한 것들은 이미 조정을 마친 애들. 전기전자는 약하지만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전기전자는 조정을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음식료품은 3년간의 조정을 마치고 지금 이 그 지지 라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고요. 화학업종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화학업종 안에 들어있는 아마 화장품 업종이 여기서 많이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그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에서는 역시나 아까 전에 거래소 상승률 상위를 다 휩쓸었던 미세먼지 테마, 이게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미세먼지 테마, 그리고 업종으로는 화학업종, 그리고 그중에 화학업종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업종, 이른바 내수업종에서 성장업종으로 변신되었던 몇 년간의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지금 최근에 쉬는 애들, 그런 거를 노려야 될 것 같고, 그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에서도 11위 이 LG생활광이 4% 급등했는데 몇 안 남은 초고가주 황제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제주에 대한 예우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몇 안 남았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이 대표적으로 화장품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화장품주가 다 살아나면서 화학업종, 기존의 뭐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잘 갔지만 거기다가 화장품까지 살아나면 화학업종은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화학업종, 음식료업종, 그리고 테마로 미세먼지 테마, 이렇게까지 보신다면은 전기전자의 조정에 따른 지수의 하락도 별로 자기의 계좌와는 상관없는 어떤 그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김태성 이사께서는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일단 이 정도로 마감했다라고 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도 쉬어가고 있었고 또 미국도 뭐 계속해서 경제 지표가 좋은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보잉 개별 기업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또 상승폭을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이 미중 무역 전쟁을 지금 관망세로 보고 있는 미국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 뭐 해외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뭐 긍정적인 뷰를 좀 보여줬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역시나 수급의 공백이 큰 상황입니다.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현재 지금 외국인과 기관 모두 그렇게 강한 매수세로 지금 접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의 공백이 조금은 부담되긴 하지만 또 이번 주에 또 가장 큰 이벤트일 수 있는 목요일 또 옵션 만기일이 있죠. 또 그런 뭐 대내적 이벤트들이 많았던 한 주 그리고 굉장히 큰 이벤트를 앞둔 하루 전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끝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한 가지 아쉬운 건 역시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IT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매도 물량이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만은 오늘 또 신라젠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매도 물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조금은 안타깝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걱정은 했습니다만 이 정도의 조정, 이 정도의
보합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래도 앞으로의 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으로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루이스앤클로이 김태성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가 0.41% 빠지면서 2148.35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소폭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0.02% 올라가며 754.90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80전 오르며 1132원 6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장이 좀 많이 빠졌었죠. 그런 낙폭을 좀 줄여주면서 거래소는 마이너스, 코스닥은 플러스의 모습을 보였죠. 어제 미국에서 보잉의 문제가 좀 시장에 화두가 됐고 그것이 이제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선물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왜 외국인의 선물을 얘기하냐면요. 외국인의 선물이 요 근래에 장중에는 계속 매수였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장 마지막 선물은 거래소보다 약간 늦게 끝나죠.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다 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상당히 선물에서 트릭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4,600억 정도 매도를 하다가 한 2,000억 정도 매수로 전환을 해줬고 그 다음에 오늘 2,600억 전체로 매도가 됐죠. 근데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는 매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도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지수가 더 빠지다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잡아준 거죠. 그러니까 추가 하락을 견뎌내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오늘도 외국인의 장세였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매도는 사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기금의 문제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시장에 가려면 외국인의 선물 매수와 기관의 현물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기관이 현물을 매수하더라도 기금이 매도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기금까지도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저께까지는 기관이 현물을 매수했지만 기금은 매도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역시 시장이 수급적으로 굉장히 혼조한 상태고 방향성을 좀 잃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추가 하락을 시키지 않기 위한 전략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도 만기 전날이라 포지션을 구축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어저께 제가 포지션을 잠깐 보여드렸지만 오늘도 포지션을 누적을 한번 보면 재미난 것은 뭐냐면은 이 콜 쪽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좀 사는 그런 양상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푸시였죠. 그래가지고 쭉 보시면은 거의 뭐 푸시 매수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콜을 조금 삽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양방향을 조금 열어놓는 상황이죠. 물론 푸 쪽이 더 폭이 깊지만 양방을 열어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옵션에서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를 좀 봐야 되겠죠. 어저께 미국의 보잉에 의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사실 요건 제가 얘기를 사실 가져오진 않았었어요. 그러나 미국장 차트를 꼭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먼저 보고 넘어갑니다. 자, 미국 어저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루 정도 더 상승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어저께 하락을 하면서 이 후행 스팬이 약간 꺾였어요. 이렇게 되면 오늘 상승 못하면, 오늘마저 상승 못하면 후행 스팬은 캔들하로 진입이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본격적인 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오늘은 조정을 늦추기 위해서라도 반등이 있어야 되는 게 좋고요. 만약 반등이 없으면 이 이후 방향성은 위쪽보다 아래쪽으로 더 높을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을 이끌어갈 재료가 부재한 상태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차트의 의미가 주는 것은 상당히 큰 것 같다.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 상승을 못한 미국장이 오늘 하루를 더 보면서 방향성을 좀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장에 대한 부분. 사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국내장에 대한 이슈를 좀 가져왔어요. IMF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화의 완화적 기조, 그 다음에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IMF가 연례회의를 갔죠. 이 연례회의를 갖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경고를 줬죠. 이 추경 규모가요, 명목 GDP 한 1,780조? 거기 한 0.5% 정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 완화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대규모 추경이라고 그랬는데 구조입니다. 근데 구조 가지고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구조 정도 추경이 경제를 살릴 것 같으면 당장 해야죠. 근데 저는 체감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숫자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구조라는 그 숫자. 차라리 대규모 추경 해놓고 뭐 방향성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구조라는 표현을 썼 걸 보고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우리나라 경기가 구조 정도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이 하는 건가. 물론 GDP 성장률을 2.6에서 2.7로 맞췄을 경우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장의 체감을 느낀다면 구조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갖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시장이 어쩌면 반등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표는 안 좋죠. 물론 오늘 같은 경우 경제 선행지수가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지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시장에 갈 수 있는 것, 그건 이제 재료인데 IMF가 시장에 그 재료의 하나를 던져준 것이 아니냐. 물론 이거를 잘 집어서 한국은행이라든가 정부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렵지 않겠나. 결국에서는 그 정부라든가 한국은행에서 이거를 받아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재료로 쓸 건지, 자, 그렇지 않을 건지, 여기에 아주 관전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시장에 받아들이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파구를 열어주는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국내 시장을 차트와 같이 연결해서 한번 좀 볼까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오늘 낙폭을 컸다가 올라왔어요. 어제 양봉을 줬는데 갭 상승이 있었죠. 이거로 보면 이제 갭을 좀 메워주는 상황이었던 것이 아닌가. 어쩌면은 시장이 반등 가능성을 제기해 줄 수 있는 차트를 3일 연속으로 나타내주고 있지만 여전히 수급적인 논리나 후행스팬 위치로는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모건 스탠리가 신흥국 올해 8% 더 오를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올해 8% 더 오를 거라고 했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요, 2019년도 이치에서 지금까지 뭐 거의 8% 넘게 올랐죠. 근데 추가로 8% 더 오를 건지 이건 좀 봐야 되겠죠. 거기에 핵심 이슈가 중국의 경기 부양이 핵심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중국 주가도 올라가고 주변에 있는 국가도 오를 거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럼 우리나라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용을 쭉 봤는데요. 우리나라 이름은 없습니다. 뭐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에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신흥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는 약간 별도의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경기 방향에서 올라가도 외국인 자본이 중국으로 많이 흘러가고 그러다 보면 그동안 다른 나라에 있던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을 약간 흔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가 중국 경기 방향에 의해서 신흥국도 증시가 8% 오를 거에 대해서 100% 신뢰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자본이 재배치되는 과정 속에서 신흥국도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어쩌면 재배치하면서 신흥국들은 제자리 걸음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흥국에 대한 관전 포인트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흘러나오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방향성을 선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장에서 일부 관측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상승, 하루 만에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심리가 많이 깨질 수 있는 게 사실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스트레이트로 2, 3일 상승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매수세가 다시 후퇴를 하고 매수세가 득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차트를 제가 아까는 자세히 안 봐드렸습니다. 오늘 자세히 좀 볼까 하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재 위치에서의 모습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 제가 아까 3일 동안 상승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저께 60일선에서의 아랫꼬리가 좀 생겼죠. 그 다음에 갭상승이 올라왔어요. 갭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 갭을 메우지 않고 가게 되면 금방 갭을 메우러 내려옵니다. 근데 벌써 하루 만에 갭을 메워줬죠.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60일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를 2번을 했다는 거죠. 자, 이평선을 보는 분 입장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방경직선 확보를 하나? 아마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 하방경직선 확보를 위해서 2번의 지지력 테스트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일목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자, 양운을 만나면서 양운 상단선과 60일선이 마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일목균형표를 보시는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양운으로 진입하는 걸까? 아니면 60일선은 이평선대로 봐야 될까? 두 가지를 보죠. 전체 추세를 보면 결국 양운 안으로 진입할 거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 이유가 앞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후행 스팬에 대한 부분이죠. 후행 스팬이 제가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 조정은 필연일 것 같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조정이 필연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후행 스팬은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간호가 틀린 경우도 있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올라가는 캔들을 뚫고 내려가고요, 내려가는 캔들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의 위치는 현재의 시점을 표시한 거죠. 그럼 이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2주에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다, 그죠? 이것 때문에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 조정만 하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캔들 안으로 후행 스팬이 들어오게 되면 시간 조정은 필요하지만 가격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주가가 올라오게 하는 이격을 벌리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을 많이 하죠. 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봤을 때 이평선의 하방경직선보다는 일목균형표선의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수반될 수 있다는 걸 한번 좀 해석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아까 수급 논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관들의 선물 매도, 현물 매도, 그다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시장에 부여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아마도 내일 만기 때문에 오늘 포지션을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현상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좀 봐야 되는데 코스닥이요, 오늘 플러스가 났어요. 특이하죠. 코스닥이 플러스가 난 이유는 아마도 이 공간에 대한 부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닥과 거래소는 키높이가 맞지가 않습니다. 키높이가 맞지 않다면 과거 시절에 보면 키높이를 맞춰가는 시간을 가질 때는 서로 디커플링 거리는데 지금이 그 자리일 것이다. 결국 키높이를 맞추는 과정 속에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선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지, 코스닥이 치고 갈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그 정도 관점에서 시장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이
코스닥은 방어를 하고 코스피는 하락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시장이 잘 견디는 쪽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될 거다라는 거죠. 오히려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과정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거다. 특히 원달러가요. 1130원 전후에서의 움직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원달러는 지난번에 1985를 갔을 때의 가격이 1130원이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현재 버티는 이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시면서 시장 접근하는 것이 옳은 투자 전략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